전광훈 목사의 막말 논란에 한국교회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부모의 건강한 신앙 전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봅니다. 감리교단 교회들이 연합해 영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의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교계 원로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계 원로들은 전광훈 목사가 교회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로들은 전 목사의 주장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대표적인 형태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개인의 욕망에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로들은 전 목사의 정치적 선동에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고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동의한 목회자는 18일 현재 31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Z세대는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종교적 무관심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부모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 전수 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위험 수준이란 통계가 나온 가운데 이런 현상을 바로 알고 적용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는 포럼을 열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교회에 미루기보다 부모가 함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교 이상 학생들의 3%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이는 3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 위기라는 말만 무성하고 한국교회가 실질적 문제 해결 움직임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주제를 갖게 됐고,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그 목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교회와 부모가 손을 잡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이 세대의 부모와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을 분리해 이해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해 신앙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한다며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토리텔링이 제시됐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말씀 암송을 강요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ngage them in the scriptures. 그들이 말씀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Bring the word of God alive in them.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And you will develop a passion. We have to keep it interesting.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흥미를 갖고 말씀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된다. And look beyond the technology of a book.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리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한 부모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영적 리더십 회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17개 감리교단 교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교단을 이끌어갈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의 리더십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란 주제로 열린 웨슬리 펠로우 리더십 컨퍼런스는 250여 명의 젊은 목회자가 모여 회복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을 비롯해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와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 대표 이익상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웨슬리 펠로우 위원장 임용택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면 배우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며 서로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참가자 중 10명은 웨슬리 펠로우십 코스웍에 선정되고 3년간 훈련을 거쳐 미국 탐방 특전이 부여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6개 미랄 콘서트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엔 1,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피아니스트 송영민, 카이로스 앙상블, 소프라노 박세영 씨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연주에 무대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노력 끝에 꿈을 이룬 장애인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와 한국장애인 최초의 미국 음대 교수이자 휠체어 탄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차인홍, 발달장애인 첼리스트인 염영효 씨가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협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돼 즐긴 이번 콘서트가 참석자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문화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로 청년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알려온 수상한 거리가 이번엔 문화와 예술 분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G&M 글로벌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컬처 가드닝과 함께 뮤직 앤 아츠 저스트 쇼업 오픈 북클럽을 진행 중인 건데요. 이달 처음으로 진행된 오픈 북클럽엔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상한 거리는 오픈 북클럽엔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쪽에 비전을 품은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오픈 북클럽은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홍대 피카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시냇가 푸른숲교회는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교회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시냇가 푸른숲교회 양옆엔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담을 없애 인근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엔 테이블과 벤치를 놓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울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담장으로 막혀 있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과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교회 사이에 이 담장은 강서구 최고의 우범지대이자 서울 최고의 우범지대였어요. 그 학생들은 여기서 문화활동, 그림 그리기, 또 글짓기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방과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주말에는 그런 어떤 생일 파티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냇가 푸른숲교회 김성국 목사는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 운동회나 문학 발표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바닥 겉면이 고무로 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 먼지 속에 인체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연구팀이 서울 시내 놀이터 15곳의 지표 토양과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무바닥 놀이터에서 검출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양이 모래 놀이터보다 평균 4.3배 많았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유해 물질입니다. 연구팀은 고무바닥 놀이터의 토양과 먼지가 유해 물질을 더 잘 흡수하는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한 경우 실제 낸 보험료보다 돈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연금급여 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생전 받았던 연금 수급액이 사망 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사촌인의 반계혈족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가입기간 평균 소득 월액의 4배 정도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간의 두개골 모양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18세에서 86세 1000명의 두개골뼈를 스캔했더니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세대의 두개골 아래쪽 뼈가 더 길고 두툼하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연구 대상자인 28세 젊은이의 뒤통수 쪽에 돌출된 뼈의 길이는 27.8mm였지만 58세의 중장년은 24.5mm에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볼 때 생기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인체가 새로운 뼈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성명을 통해 국가조창기도회의 기본 정신과 목적이 훼손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가조창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계 일각에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한 교연은 예배와 기도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오는 24일부터 5일간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선교와 직장, 상담 등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 특강을 비롯해 선교 박람회, 순례 전도 등이 진행됩니다. 수련회에선 1만여 명의 CCC 회원이 모여 캠퍼스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강원 지역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강원 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캠페인은 10월 중 강릉 습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아 5km, 10km, 34km를 걷습니다. 34km 코스는 하루 34명씩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들의 영양 결핍이 심각해 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양기관은 전했습니다. 모금은 오는 10월 17일까지며 계좌와 ARS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